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 만기 후 더 살겠다고 얘기했을 때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기간 중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서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는 꼭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임차인이 2년 더 살게요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 집주인과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집주인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슈퍼을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임차인에게 많은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집주인과 다르게 더 주의를 요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물어볼 게 더 산다는 뜻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셔야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갱신 유형에 따라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실 거잖아요.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용할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자, 앞선 두 개는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얘기할 때인데 우리가 묵시적 갱신하는 게 있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게 묵시적 갱신이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사업자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작성해야 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이걸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의사표시 전달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전에 잠깐 나왔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걸 언급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최초에 이 계약갱신 청구가 2020년 7월 31일 날 새롭게 신설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이제 나왔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언급되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즉 이걸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말이 2020년도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떠나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기간 중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임대사업자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민특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뒤에 보면 보여드릴게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이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는 굉장히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해당되려면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속해서 밀려야 돼요.
띄엄띄엄이 아니고 연속해서 주지 않았을 때 그때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거절 못하다 보니까 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차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나 청구하지 않고 재계약이나 임대료는 5% 이내 올립니다. 이건 똑같아요.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임차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내보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이 이걸 요구하면 거절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갱신 청구와 별개로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 못하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신 법령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민법법 제45조에 나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본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사업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여기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거절 못하는 거예요. 앞서 임대사업자는 민특법을 따르니까 주임법에 나와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임대사업자에게는 하지 못해, 이걸 주장하신 분들이라면 갱신 청구 못하니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보낼 수 있겠지 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 때문에 임차인을 쉽게 내보내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나와 있습니다. 67조에 나와 있는데요. 45조, 그 재계약을 거절 못하는 거, 이걸 위반해 가지고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랬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거절하고 내보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임차인이 이 내용을 신고한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잘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서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인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면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임대사업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례를 보니까 아파트 8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파트 8년이니까 이건 이제 매입 임대입니다. 건설 임대가 아닌. 이거는 8년 되면 자동 말소가 되죠. 자, 그런데 첫 시작할 때 임차인이 계약하고 나서 요 기간이 끝나는 2년째에 임차인이 다시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이거 거절 못하죠. 그래서 4년까지 가요. 이때 또 임차인은 재계약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6년 살고 다시 6년째 또 요구하죠. 그렇게 8년까지 삽니다. 자, 8년 되면 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가 돼요. 이때 임차인이 이제 우리 집주인이 임대사업 기간이 다 끝났네? 그럼 이제 내가 나의 권리인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지 라고 청구하면 여기서 다시 2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 할 거니까 나가 라고 보낼 수 있겠지만, 실거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 살게 해줘야 돼요. 즉, 만약 임차인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법을 알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중에는 이 갱신 청구를 하지 않는 거죠. 다 끝나고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사니까. 근데 임차인이 그 법을 몰라요. 자, 그래서
아파트 8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처음 2년은 딱 살다가 2년 끝날 때 이때 계약 갱신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4년까지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보시면 임대차 재계약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처럼 만약 더 살았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8년까지 살았어요. 임차인이. 자, 이때는 예전에 한번 이걸 행사했기 때문에 이때 쓰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 말소 이후니까. 임대사업자일 때는 5% 이내지만 끝났으니까 이제는 5%를 초과해가지고 그동안 받지 못한 거 다 올려받아야죠. 자, 첫 번째 경우는 딱 그 타이밍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하니까 못했지만, 자, 이 경우는 임대사업 기간 중에 행사한 적이 있으니까 끝날 때 사용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임차인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해서 시세만큼 전세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민특법을 따르니까 주인법에 나와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못해.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그냥 하면 좋다는 겁니다. 사용 안 하면 나중에 사용해가지고 2년 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있는 거니까 2년 더. 자,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임대 기간이 끝날 때 만약 임차인이 더 산다고 요구하면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 더 산다는 말이 본인 권리인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하는 거냐, 아니면 재계약을 요구하는 거냐. 흔히 이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일반 집주인 마찬가지인데,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이 말이 곧 계약 갱신 청구인 줄 아세요. 전혀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갱신 청구가 아니에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임차인 본인 입으로 나의 권리인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사용한다고 하면 한번 사용했구나 하는 거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재계약할게요 라고 하면 이거 사용 안 한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재계약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는 거고. 자, 그 다음은 이게 결정됐다면,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했다 라고 하면 특약사항에다가 이건 꼭 적어놔야겠죠. 그래야 다음에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특약사항에다가 임차인 누구누구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임, 요거를 꼭 기재하는 거죠. 당연히 임대료는 5% 이내고. 자, 재계약 같은 경우에 재계약은 사실상 특약사항에 별도로 적을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임대사업 하는 동안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해야 내가 딱 8년 끝났을 때 임차인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구해서, 또는 임차인 안 나가더라도 이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하면 그때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적어 놓을까? 그래서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았고 이 갱신 청구를,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몰래 적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특약사항에다가 이거 적어놔야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임대차 계약임, 요걸 딱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몰래 적었을 때 임차인이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하고 도장 찍어버리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했을 때 조금 힘겨워지니까, 물론 임차인이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몰래 쓰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계약 갱신 청구는 온전히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거 절대 집주인이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떤 분도 있냐면 더 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청구해. 이거 청구하는 거지?
이렇게 강요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임차인 스스로 청구했을 때 그때 적는 거고, 그 외에는 집주인 임의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한 확실한 의사표시인데요. 차라리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 기한이 끝날 때쯤에 더 살겠다고 말해주면 좋은데, 전세 월세 계약하고 나서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이때 만약에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묵시적 갱신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쨌든 임대사업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더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보고, 그때 이제 더 산다고 하면 앞에 설명드린 그 순서, 재계약인 거냐 갱신 청구냐, 거기에 따라서 특약상 적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정말 집주인도 놓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묵시적 갱신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랬다면 이 묵시적 갱신도 반드시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묵시적 갱신은 신고할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모든 계약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 묵시적 갱신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아마 임대사업자분들 임대차 계약 신고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쓰려면 임차인과 써야 되죠. 임차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묵시적 갱신은 서로 어떤 말도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요. 없는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써주면 혹시 나의 정말 월등한 권리인 묵시적 갱신이 깨질까봐 안 써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써주려고 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안 써주니까 구청 가가지고, 시군구청 가가지고 안 써주는데요. 근데 그냥 그러면 그때 지자체가 받아주면 좋은데, 또 지자체는 그러죠. 아니요, 쏘셔야 돼요. 난처해집니다. 쏘라고 그러고 안 써준다고 그러고 중간에서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묵시적 갱신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든 임차인 돈 받아가지고 이걸 작성해야겠죠.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